오늘 우리는 검은 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해 동안 검은 콩을 잘못 조리해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민망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5가지 황금 같은 효능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이 복이 아니라 불편의 원인이 되어 버리게 만드는 가장 흔한 3가지 함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먹고 충분히 먹고 효과 있게 먹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원칙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빈혈, 허리와 무릎의 통증과 무기력, 눈의 침침함, 변비, 탈모 같은 각각의 상태에 맞춰 따로 설계한 자세한 레시피 모음도 준비했습니다. 모두 몸을 보호하는 영양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든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을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들고 싶으시든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도 켜두셔서 앞으로의 내용도 놓치지 마십시오. 검은 콩에 대해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분 한 분께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먹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작은 콩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말린 검은 콩 100g, 아주 적은 양이고 손에 한 줌도 차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고품질 단백질은 무려 36g입니다. 쉽게 떠올려 보시도록 말씀드리면 이 수치는 신선한 우유 가득 3잔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과 맞먹습니다. 칼슘은 224mg으로 많은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밤늦게까지 몇 시간씩 끓이는 사골 국물보다도 더 높습니다. 칼륨은 1377mg에 이르는데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 E 역시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영양 성분만으로는 이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검은 콩을 진정 특별한 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그 영양소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 사람의 몸의 전반적인 작용을 만들어내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그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입니다. 검은 콩은 고령자에게 가장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점을 특히 50세가 넘은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45살쯤부터 우리 몸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팔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고 계단을 오르면 더 빨리 지치고 물건을 들 때 더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늙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근육을 유지하고 다시 만들 만큼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검은 콩은 매우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17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점은 검은 콩의 단백질이 붉은 고기에서 얻는 단백질보다 훨씬 더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 같지 않게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에서 고기를 줄이려는 분들에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효능입니다. 검은 콩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 한의학에는 흑색 입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 음식은 대체로 신장 계통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은 단지 피를 걸러내는 장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는 근원이며 뼈와 머리카락을 주관하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건강 비결. 신장의 기운이 충분하면 뼈가 튼튼하고 머리카락이 검고 귀가 잘 들리며 허리가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그 반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현대의학도 이런 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한 형태입니다. 폐경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올라오는 열감, 조절되지 않는 땀, 가슴 두근거림, 오래가는 불면 같은 불편한 증상들은 모두 호르몬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주와 영국의 연구들은 자연식품을 통해 충분한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경우 약물 치료 없이도 이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 검은 콩은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50세가 넘으면 혈관은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것이 결국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검은 콩에는 약 10%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은 소화기관 안에서 실제 빗자루처럼 작용하여 남아도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쓸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검은 콩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이 더 잘 흐르고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추적 관찰했고 콩류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을 살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검은 콩 한 줌이면 됩니다. 네 번째 효능, 몸속부터 시작되는 노화 방지 능력입니다. 왜 우리의 피부는 주름이 생길까요? 왜 내장 기관은 점점 약해질까요? 그 과정들 대부분의 뒤에는 조용한 범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불안정한 분자들은 끊임없이 세포를 공격하고 구조를 손상시키며 하루하루 쌓여 우리가 거울 속에서 보는 노화의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검은 콩, 특히 그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유의 검은 색을 만들어내는 색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를 측정한 결과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C보다 약 20배, 비타민 E보다 거의 50배에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역시 뛰어난 항산화 성분인 이소플라본까지 더해지면 검은 콩은 세포를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방어막을 만들어냅니다. 검은 콩을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추는 데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 검은 콩은 중년의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변비,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꺼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은 느려지고 장내 미생물 환경도 달라지면서 변비는 반갑지 않은 동반자가 됩니다. 검은 콩의 특별한 장점은 두 가지 식이섬유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잔 운동을 자극하며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끌어당겨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출을 더 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에게 가장 이상적인 먹이가 됩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장 생태계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 생태계는 면역력, 정신 상태, 심지어 수면의 질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 뼈와 관절, 호르몬, 심혈관, 피부, 그리고 장까지 검은 콩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가격도 집 근처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한 봉지에 몇천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검은 콩을 많이 먹어야겠구나. 잠깐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은 콩이 좋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이 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소화 문제와 몸의 부담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병이라고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문제, 검은 콩은 가스를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검은 콩 우유를 마신 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콩이 들어간 식사를 한 뒤 배가 북처럼 빵빵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콩과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반응이며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검은 콩 안에 들어있는 복합당의 한 종류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장은 이 당을 분해할 효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당 분자들은 거의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고 그곳에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지고 그 가스가 빠져나가야 하므로 배가 팽팽해지고 더부룩해지며 심하면 은근한 복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서울이나 부산의 겨울철에는 소화 기능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문제는 올바르게 불리고 제대로 익히는 방법만 지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검은 콩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은 돈을 창밖으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검은 콩이나 덜 익은 검은 콩에는 장에서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천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열 처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콩으로 두유를 만들거나 콩을 덜 익힌 채 먹으면 검은 콩에서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은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갑니다. 돈도 들고 손도 갔지만 정작 이익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은 소화기관에 추가 부담까지 더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대두 단백질 알레르기, 드물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우, 게,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듯이 일부 사람들은 대두와 그 계열 식품의 단백질에 반응할 수 있고 여기에는 검은 콩도 포함됩니다. 증상은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 발적 또는 먹은 뒤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은 콩을 처음 드신 뒤 이런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생겼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계속 드시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꼭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검은 콩을 먹은 뒤 복통이 오래 계속되거나 대변에 피가 보이거나 피부와 호흡기 쪽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 세 가지는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은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적용하시면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먹던 방식과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콩을 제대로 고르는 것입니다. 모든 검은 콩이 다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색이 진할수록 좋은 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래 묵은 콩도 색이 아주 짙고 심지어 새 콩보다 더 검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토시아닌과 다른 영양소들은 이미 산화되어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검은 콩은 3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콩알이 통통하고 고르게 생겼을 것, 껍질의 검은색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콩배 부분의 작은 점, 즉 배꼽 부분이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신선하고 안의 영양을 충분히 간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구입하실 때는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원산지 표시도 꼭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져오신 뒤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콩을 불리는 것입니다.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또는 중요성을 몰라서 가장 자주 생략하는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불리기는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며 완성된 음식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콩을 불리면 2가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콩이 부드러워져서 조리 시간이 더 짧아지고 익는 정도도 훨씬 고르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리는 동안 배에 가스를 차게 만드는 복합당이 물에 서서히 녹아 나오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콩을 불린 뒤에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미 그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기준은 깨끗한 찬물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정도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겨울에는 실온에 두셔도 괜찮지만 여름처럼 더운 계절에는 너무 빨리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냉장고 냉장칸에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충분히 푹 익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불리기를 마친 뒤 다음 단계는 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조리는 진짜로 완전히 익히는 것을 뜻합니다. 적당히 익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익히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온도와 충분한 시간만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화효소 억제 물질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을 끓이든 국을 끓이든 콩물을 만들든 그 전에 검은 콩은 반드시 충분한 시간 동안 끓여져야 합니다. 바쁜 분들이나 매일 불리고 삶는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작은 요령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큰 분량의 콩을 불린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살짝 삶아 두십시오. 완전히 식힌 뒤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냉동실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한 봉지씩 꺼내면 금방 해동되고 몇 분만 더 익히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질 좋은 재료를 늘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대로 불렸는데도 자주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추가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죽을 끓일 때 검은 콩과 수수를 1대 3의 비율로 함께 넣어 보십시오. 수수에는 장내 가스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식사 후 배가 팽팽해지는 느낌을 훨씬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똑똑하게 조합해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것입니다. 검은 콩만 단독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맞게 함께 먹는 식재료를 고르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영양생화학의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영양소는 흡수 과정에서 서로를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합은 뒤쪽 레시피 부분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얼마나 먹을 것인가입니다. 적당한 양이야말로 올바른 양입니다. 여러분은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에서는 양이 음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마른 검은 콩 30g에서 50g 정도면 충분하고 적절합니다. 작은 한 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막 검은 콩을 식단에 넣기 시작한 분들은 15g에서 20g 정도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관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서서히 늘려가십시오. 매일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오래 지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점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외 없이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은 콩을 자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영양소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 급성으로 심해진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통풍이 한창 심하게 올라오는 시기에는 모든 퓨린 공급원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일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원칙은 이미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부엌으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아래의 레시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현대 영양학과 동양의 전통 보양 철학을 바탕으로 특정한 건강상의 필요를 돕기 위해 구성된 영양 처방입니다. 먼저 순수 검은콩 우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뉴이지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전날 밤 마른 검은 콩 약 70g을 깨끗이 씻어 콩이 충분히 잠길 만큼 찬물에 담가 하룻밤 약 8시간 불리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는 불린 물을 버리고 콩을 다시 한번 씻어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꼭 필요합니다. 불린 물에는 남겨두고 싶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콩을 냄비에 넣고 물 약 800ml를 부어 끓이십시오.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15분 정도 더 끓입니다. 이 초벌조리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을 줄이고 콩이 속까지 고르게 익도록 돕습니다. 콩이 부드러워지면 따뜻한 물 약 600ml를 더해 곱게 갈고 고운 채나 면포로 걸러 주십시오. 이렇게 얻은 검은 콩 우유는 걸쭉하고 향이 좋으며 보랏빛이 감도는 짙은 색이 특징입니다. 마시기 전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두고 가능하면 설탕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콩비지는 버리지 마십시오. 식이섬유와 칼슘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반죽이나 죽, 김치에 섞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맛을 원하시면 볶은 검은가에 한 큰술과 씨를 뺀 건대추 3알을 함께 갈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칼슘과 철분, 향과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한 잔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 기장죽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추운 날 아침 몸이 지쳐 무거운 음식을 먹기 어려울 때 잘 맞는 음식입니다. 검은 콩 40g은 하룻밤 불리고 노란 알기장 60g은 1시간 정도만 불리면 충분합니다. 먼저 불린 콩을 냄비에 넣고 물 약 1리터와 함께 끓인 뒤 불을 줄여 약 20분 정도 익히십시오. 콩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기장을 넣고 죽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가며 다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끓이면 됩니다. 천일염은 아주 소량만 넣으십시오. 죽 전체가 부드럽고 걸쭉해지고 콩은 살짝 벌어지며 기장이 풀어져 고운 황토빛을 만들면 완성입니다. 원하시면 볶은 흰게를 조금 뿌려도 좋습니다. 기장은 비위 기능을 돕고 소화기관에 부드러우며 검은 콩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아침마다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 귀리대추 우유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아침 항노화 레시피로 검은 콩과 귀리, 대추라는 익숙한 3가지 재료가 올바른 비율로 만나면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전날 밤 예약 기능이 있는 두유 제조기나 믹서기에 불린 검은 콩 30g, 납작귀리 40g, 씨를 뺀 건대추 4알을 넣고 물 약 800ml를 더한 뒤 아침 기상 15분 전에 작동하도록 맞춰 두십시오. 그러면 아침이 되면 식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모두 항산화 성분이지만 작용 방식이 달라 서로를 보완합니다. 대추는 유기철과 철 흡수를 돕는 비타민을 공급하면서도 설탕 없이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줍니다. 귀리는 또 아침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네 번째는 보혈을 돕는 검은 콩 혼합물입니다. 중년 여성의 철결핍성 빈혈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고 피부가 창백하며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많이 빠지는 증상은 상태가 꽤 진행될 때까지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레시피는 철분 흡수를 최대한 높인다는 원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은 콩 50g을 하룻밤 불린 뒤 부드럽게 삶고 씨를 제거한 말린 대추 8개는 따뜻한 물에 약 20분 불리십시오. 구기자 한 줌, 약 15g도 함께 불립니다. 여기에 살코기, 소고기 약 70g을 잘게 썰어 작은 냄비에 모두 넣고 물 약 400ml를 더한 뒤 약한 불로 20분 정도 은근히 끓이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추와 구기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높은 열에서 쉽게 파괴되는데 바로 이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크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식힌 뒤 그대로 드셔도 되고 곱게 갈아 드셔도 됩니다. 검은 콩과 소고기는 각각 식물성과 동물성 철분을 공급하고 대추와 구기자는 철 흡수를 최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달에서 2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검은콩 샐러리 옥수수죽입니다. 혈압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이 조리법의 핵심은 나트륨은 낮게, 칼륨은 높게입니다. 칼륨은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신장이 남은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도와 자연스럽게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검은콩 50g은 하룻밤 불리고 샐러리 한 대는 줄기만 작게 썰며 옥수수 한 개는 알갱이만 떼어냅니다. 현미 50g은 따로 3시간 정도 불리십시오. 먼저 검은콩을 물 약 1리터와 함께 끓여 20분 삶고 이어 현미를 넣어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25분 더 끓입니다. 쌀이 퍼지면 옥수수를 넣고 10분 더 끓인 뒤 마지막에 샐러리를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만 더 익히십시오. 샐러리는 오래 익히지 않아야 칼륨 손실이 적고 식감도 남습니다. 천일염은 아주 조금만 사용하고 간장이나 나트륨이 많은 양념은 넣지 마십시오. 검은콩과 현미, 옥수수는 모두 칼륨 공급원이며 샐러리에는 혈관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저염 식단과 가벼운 걷기와 함께 이 죽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안정에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검은콩 호두, 돼지콩 팥국입니다. 허리 통증과 무릎 무력감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온 보양식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하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신장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로 봅니다. 검은콩 60g은 하룻밤 불리고 돼지콩팥 1개, 약 150g은 깨끗이 손질해 칼집을 낸 뒤 쌀뜨물에 30분 정도 담가 잡내를 뺀 후 얇게 썹니다. 호두는 40g 정도 준비하십시오. 먼저 검은콩을 물 1.5리터와 함께 끓여 20분 익히고 그 다음 돼지콩팥을 넣어 15분 더 끓입니다. 위로 뜨는 거품은 걷어내고 마지막에 호두를 넣어 10분 더 끓인 뒤 천일염과 생강 약간으로 마무리하십시오. 호두는 너무 오래 끓이면 기름이 산화되기 쉬우니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은 전통적으로도 현대 영양 관점에서도 신장을 돕는 식품으로 여겨지고 돼지콩팥은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국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중간 크기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합니다. 7번째는 검은콩 구기자죽입니다. 눈과 간을 부드럽게 보하는 음식으로 눈이 쉽게 피로하고 오후가 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간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과 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기자는 오래전부터 간을 기르고 눈을 밝게 하는 재료로 여겨져 왔고 현대 영양학에서도 제아잔틴과 루테인이 풍부해 황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 50g을 하룻밤 불린 뒤 맵쌀 80g과 함께 흰죽처럼 끓이십시오. 죽이 충분히 익고 불을 끄기 직전이 되면 생구기자나 말린 구기자 20g을 넣고 가볍게 저은 뒤 2분 정도 두었다가 불을 끄면 됩니다. 구기자는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아잔틴은 열에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담을 때 볶은 흰게를 약간 뿌리고 얇게 썬 대추 몇 조각을 올리면 맛과 향, 색이 한층 부드럽고 고와집니다. 이 음식은 약처럼 엄격한 양을 따질 필요는 없고 몸을 보살피는 일상 음식으로 자주 즐기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검은콩, 검은게 가루죽이 있습니다. 검은콩과 검은게의 조합은 한국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보양조합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 다 신장을 돕는 성질이 있지만 작용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검은게는 칼슘과 철분, 그리고 머리카락과 장 점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 많습니다. 검은콩 70g과 검은가의 50g을 각각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저어가며 볶다가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불을 끄십시오. 완전히 식힌 뒤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서 일주일 안에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드실 때마다 3큰술 정도를 그릇에 담고 끓는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농도를 맞춰 저으면 됩니다. 원하시면 순수한 꿀 한 작은술이나 야자당을 약간 넣어도 좋습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은 보통 2달에서 3달 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윤기가 좋아졌다고 느끼시며 변비는 둘째 주부터 좋아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부 건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많은 연세 드신 분들께서도 이것이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콩과 검은가의 조합은 한국 한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양 조합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 다 검은색이고 둘 다 신장을 보호하는 성질이 있지만 그 작용 방식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미네랄, 식이섬유에 더 집중되어 있고 검은게는 특히 칼슘과 철분, 그리고 머리카락 뿌리와 장 점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검은 콩 70g과 검은게 50g을 각각 따로 기름 없는 마른 팬에서 약한 불로 계속 저어가며 볶으십시오.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으면 됩니다. 다만 검은게 안의 기름은 아주 쉽게 탈 수 있으니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완전히 식힌 뒤에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야 합니다. 한 번에 넉넉히 갈아두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서 일주일 안에 나누어 드셔도 좋습니다. 드실 때마다 혼합가루 3큰술을 그릇에 담고 끓는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고루 저으십시오. 마치 오트밀 가루를 푸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가루와 물의 비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농도에 맞추면 됩니다. 더 달게 드시고 싶다면 순수한 꿀 한 작은술이나 야자당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걸쭉하고 부드러우며 고소한 향이 나는 짙은 가륵색의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로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서울의 겨울에 따뜻하게 마시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느끼실 정도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꾸준히 드신 분들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더 검고 윤기 있어졌다고 느끼십니다. 변비는 둘째 주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자주 건조하고 거칠었던 연세 드신 분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식초절임, 콩식초절임은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간 보양 음식 가운데 하나로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를 돕고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드시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검은 콩을 기름 없는 팬에서 볶아 살짝 갈라지고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익힙니다. 완전히 식힌 뒤 뚜껑이 있는 깨끗한 유리병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설탕이나 다른 양념을 섞지 않은 순수한 쌀식초를 콩이 잠길 만큼 부으십시오. 뚜껑을 단단히 닫고 실온에서 48시간 두었다가 이후에는 냉장고로 옮기면 됩니다. 대략 3일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산과다 같은 위장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피하시거나 정말 아주 적은 양으로만 조심스럽게 시도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도 하루에 10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마음껏 제한 없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드신 뒤 명치 부근이 불편하거나 속이 쓰리다면 바로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좋은 검은 콩을 고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불리는 법도 알고 삶는 법도 알고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홀함이 여러분의 부엌 안에서 이 귀한 콩의 가치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검은 콩을 신선하게 사놓고도 그것을 느슨하게 묶은 비닐봉지에 넣어 부엌 구석이나 가스레인지 근처 선반에 두는 가정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몇 주 뒤 봉지를 열어보면 눅눅한 곰팡내가 이미 콩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단백질,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심하게 손상된 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드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보관된 마른 검은 콩은 곰팡이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큰 위험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쌓이면 간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관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직 익히지 않은 마른 검은 콩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습하지 않게, 뜨겁지 않게, 밝지 않게. 습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축축한 공기만 스며들면 며칠 안에 곰팡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높은 온도, 특히 가스레인지에서 매일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는 산화를 빠르게 진행시켜 콩껍질의 안토시아닌을 빠르게 분해합니다. 여기에 직사광선까지 더해지면 같은 방식으로 영양소가 크게 망가집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유리 용기나 실리콘 패킹이 있는 좋은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것입니다. 입구를 느슨하게 묶은 비닐봉지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냉장고 냉장칸에 넣으십시오. 섭씨사돼서 8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냉장고 자리가 없다면 부엌과 떨어진 서늘하고 어두운 곳, 예를 들어 낮은 찬장 안이나 집안의 작은 저장 공간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잘 보관하면 마른 검은 콩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삶은 검은 콩은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익힌 콩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면 아주 쉽게 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삶은 뒤 자연스럽게 식히되 30분을 넘기지 말고 곧바로 지퍼백이나 작은 밀폐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냉장실에서는 3일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바로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냉동한 삶은 검은 콩은 영양 손실이 거의 없이 1달에서 2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실용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주말마다 검은 콩을 한 번에 넉넉히 삶은 뒤 한 번 먹을 분량인 50g씩 나누어 납작한 지퍼백에 넣고 평평하게 편채해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필요할 때마다 한 봉지씩 꺼내 몇 분만 해동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불릴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삶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을 아끼면서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상했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른 콩의 경우 콩 표면에 뿌연 흰가루 같은 것이 보이거나 용기를 열었을 때 눅눅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콩알이 이상하게 쪼글쪼글해지고 윤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이미 삶은 콩의 경우에는 신냄새가 나거나 색이 탁한 회사액으로 변하거나 콩 표면이 미끈해졌다면 세균이 이미 자라난 신호입니다. 절대로 맛을 보며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십시오. 대형 마트나 전통시장을 가보면 검은 콩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큰 알, 작은 알, 볶아 놓은 것, 가루로 빻은 것, 통조림으로 담은 것, 각각 겉모습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며 더 중요한 것은 쓰임새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음식에 잘못된 종류를 고르면 효과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먼저 큰 검은 콩과 작은 검은 콩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검은 콩, 보통 대립 검은 콩이라고 부르는 종류는 껍질이 더 두껍고 전분 함량이 더 높으며 익혔을 때 더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냅니다. 이 종류는 죽을 끓이거나 국을 푹 끓이거나 찰밥을 지을 때처럼 충분히 무르고 고소한 맛이 필요한 음식에 가장 잘 맞습니다. 반대로 작은 검은 콩, 소립 검은 콩이라고 부르는 종류는 껍질이 더 얇고 껍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껍질 속 안토시아닌 함량도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익혔을 때는 모양이 더 잘 유지되고 덜 으깨집니다. 이 종류는 두유를 갈아 만들거나 식초에 담그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들 때처럼 색을 예쁘게 살리고 항산화 성분을 높게 유지하고 싶은 음식에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인 볶은 검은 콩입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많이 팔립니다.
가장 뚜렷한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불릴 필요도 없고 따로 익힐 필요도 없으며 바로 먹거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실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볶는 과정에서 소화 효소를 방해하는 물질도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생검은 콩의 큰 단점 가운데 하나는 이미 해결된 셈입니다. 하지만 높은 볶음 온도는 열에 약한 안토시아닌을 일부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볶은 검은 콩은 매일 간편하게 쓰기에는 좋지만 영양 전체 면에서 보면 제대로 익힌 생검은 콩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쁠 때, 멀리 이동할 때, 또는 중간에 가볍게 간식처럼 먹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방법입니다. 검은 콩가루는 가장 편리한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시중의 일부 검은 콩가루 제품에는 설탕, 옥수수 전분, 향료가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 이점이 없고 오히려 본래의 영양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반드시 첨가물이 전혀 없는 100% 순수 검은 콩가루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십시오. 가루는 실온에 두면 습기를 쉽게 빨아들이고 산화도 빨라집니다. 마지막은 이미 익혀서 통조림이나 파우치에 담아놓은